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강의를 하고 있는 물샘닷컴의 이준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산업안전 지도사에서 기계안전 분야 2차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 지도사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분류가 있고,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가 두 분류가 있죠. 근데 안전지도사 또는 보건지도사 다 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6가지의 총 분류로 나눠질 겁니다. 기계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기계 하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산업안전 지도사 1차는 물샘닷컴 덕분에 참 수월하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제 응원의 글들도 또 응원의 말씀들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께서 그럼 2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기술사가 없는데 해서 면제가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차 강의를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2차를 우리가 바로 공부를 진행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정도 범위와 어느 정도 방향까지는 좀 해야 될까라는 것이 좀 애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면은, 운동을 한다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 모습을 그 운동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참 잡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결과의 어떤 불확실성, 근데 그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한다라면, 또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성적으로 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기계 쪽 분야로 설명해 드린 건데, 여기 있는 것은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다각형의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범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형화를 시킨 거죠. 왜 여기가 이렇게 뾰족뾰족 하냐 한다라면은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했는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즉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내용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된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죠. 이것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지금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답은 간단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고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호샤 가이드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그것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쪽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안전관리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범위가 이제 하나씩 넓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안전보건 기술지침인 코샤 가이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안전관리 이론, 산업안전 일반 이론이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어찌 보면 기술적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적 사항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 단어가 딱 확립된 단어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술론, 어떤 분들은 역학,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사항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5글자로 할 뿐인 거죠. 주로 기술적인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기계 안전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기계에 관련된, 기구에 관련된, 또는 장비나 설비에 관련된 재료부터 이제 재료 역학에 들어가겠죠. 또 구조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가, 구조 역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술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계 안전 기술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사항들과 산업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고용노동부 고시라든지 법의 내용하고 약간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를 수가 있죠. 응력이 무엇이냐, 하중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철의 재료라든지 그 특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계적인 특성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에, 또 힘을 받는 부분들에, 또 작용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기술적 사항으로 다 모아놨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어서는 벌써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봐도 굉장히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을 다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기술사에 관련된 아마 공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사에 관련된 공부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100% 또는 90% 좌우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공부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도사는 이 정도의 범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사하고 범위가 같다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사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먼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모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정도의 범위,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도사의 범위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적인 사항들은 거의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고시는 약간 걸쳐 있고 코샤 가이드도 약간 걸쳐 있거나 벗어나 있고 기술적 사학도 그렇고 안전관리론도 그래요. 안전관리론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까지 더 확장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지도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딱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범위까지만 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안전관리론을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범위가 시험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는 범위. 그것은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냥 틀리세요라고. 너무 좀 비참한가요?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물론 내가 여유가 있다라면 더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첫째 공부는 원안에 있는 내용에 어느 정도 지도사 범위 정도에 맞는 내용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고 지식의 확장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까지 좀 넓혀갈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지도사 2차 문제들을 쭉 비교해보고 수년간의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그러냐면은 이 원 안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합격의 점수를 하는 겁니다. 즉 60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듬성듬성 그냥 알고 있다가 막상 시험에 나온 것들은 이 안에 것들이 거의 80% 90% 이상인데 굳이 이 바깥 것들까지 있는 기술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의 범위까지 물론 기술사가 무조건 범위가 많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확장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어지고 또 명확하지 않아서 올바른 답으로 기입되지 않고 25점 맞을 걸 15점 맞고 25점 맞을 걸 10점을 맞고 그렇게 점수가 까여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유는 지도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간략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최대한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시험에 집중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 위주도 있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까지 한번 간략화 시켜보자는 게 기계안전 이 산업안전 지도사 2차 분야 기계안전 분야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될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그런 오리엔테이션으로 잡아본 겁니다. 이 내용이 약간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 넓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과감하게 막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 이상의 것까지. 기계안전이니까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비행기 요즘 사고 많이 나고 헬기도 많이 추락하고 그럼 헬기의 프로펠러는 비행기의 엔진은 그 정도까지 범위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산업안전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UAM 기계기구에 대한 그 범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노란색 안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법에 기반된 것들이에요. 근데 다른 건설도 그렇고 화공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기계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법에 맞추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이 법적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안전 분야가 오히려 시험 범위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었다라면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